안녕하십니까. 자연건강TV의 변화식 원장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산과 통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풍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산은 어떤 것 때문에 통풍이 발생될까요? 우리가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피 속에 요산이 과잉 축적되면 관절의 연골동에 요산이 결정이 침착되어 통풍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산이란 핵산 단백질의 일종이 퓨린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대사 노폐물인데, 이것을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기는 하지만 신장의 역치를 넘게 되면 그것이 혈액 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산이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쓰레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중 하나가 요산이 되겠습니다. 요산은 요소질소 크레아티닌이 되겠습니다. 자, 통풍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산치가 높이 상승하여 관절염을 일으키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통풍의 배경에는 고요산 혈중이 반드시 동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액 속의 요산치가 높은 상태를 고요산 혈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산이라는 물질을 퓨린 체내에서 잘게 분해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퓨린체라는 것은 동물성 세포의 핵이나 염색체 안에서 볼 수 있는 핵산이라는 물질의 성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포가 파괴될 때 이 핵산에서 퓨린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 최종적으로 요산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 중에 육류가 장에서 흡수될 때 그 성분인 퓨린체에도 요산이 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지 않죠. 이 요산은 신장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배설을 시키고 있죠. 근데 사람은 신장에서 요산 배설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축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유류 동물 같은 경우는 그 효소가 충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산을 잘게 분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러한 효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 통풍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산의 대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어른의 몸에서 있는 요산의 총량은 1200mg 정도 되고 약 700mg 정도가 매일 교체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식사에서 의해 직접 들어온 요산은 약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이 약 7분의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사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산의 배설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산은 약 4분의 3이 신장에서 배설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4분의 1은 담즙 등의 소화액이 포함되어 장을 지나 다시 배설시키고 있습니다.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약 4분의 3이 신장에서 배설을 시키고 있다. 그 나머지 4분의 1은 담즙, 소화액에서 배설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산의 배설에 관해서 신장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신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예. 식사 등에서 섭취되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사를 잘못하게 되면 풀인체가 많은지 신장에서 요산 배설이 감소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 인자에 의해서 체내 요산의 총량이나 혈액의 요산치가 변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요산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분해를 시켜서 노폐물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요산이 많이 쌓여서 통풍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통풍 참 무서운 병이 아니겠어요? 잘 낫지도 않고요. 정말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몸 안에 요산이 증가하게 되면 몸의 조직 안에서 요산을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특히 손, 발, 관절 부위에 요산 나트륨, 다시 말하면 요산염이라는 것이 물질이 생겨가지고 내 몸에 쌓임으로써 관절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이제 튀긴 닭 같은 거, 또 이제 뭐 햄버거라든지 여러 가지 돼지고기, 이제 그 불고기 같은 거, 기름기 있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 요산이 축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통풍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혈액 중에 요산이 과다하게 있으면 이것이 관절에 쌓여서 통증이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유발하게 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정말로 바늘이 찔리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그럴 때 주의할 음식은 바로 내장된 어떤 그 음식, 뭐 소내장이라 돼지 내장, 돼지고기 내장 이런 거, 닭 내장 이런 것을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등푸른 생선도 좋지 않습니다. 술도 좋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이제 등푸른 생선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은 사람들은 등푸른 생선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산이 쌓이는 것은 등푸른 생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음식은 비타민 C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담즙 생산하는데 많이 역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담낭 즙 생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담낭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동물에는 이제 그 포유류 동물은 효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요산이 생기질 않아요. 동물들 뭐 못 걷는 동물 봤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 그 쓰레기를 처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효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소를 우리가 몸속에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네랄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네랄 섭취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미네랄이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효소가 만들어져서 소화를 잘 시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 음식은 우리 몸속에 피를 걸쭉하게 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음식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밥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체질에 맞는 생식이 있습니다. 그 생식을 드시면 정말로 미네랄도 풍부하죠. 비타민C도 풍부하죠. 효소도 풍부하죠. 섬유질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풍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산과 통풍에 대해서, 그리고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